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을 가장 조경스럽고 아름답게 강의하고 있는 일타 강사 김규만입니다. 자, 오늘 기출문제 3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4년도 3회차, 자, 7월 20일 날 시행됐던 문제고요. 자, 오늘 14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창경궁에 있는 통명전 지당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통명전, 우리 대비께서 기거하시던 곳이죠. 그 앞에 석지가 있습니다. 통명전 앞에 있는 지당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장방형으로 장대석을 쌓은 석지이다. 돌로 만든 연못이다. 여기서 장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 형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장대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의 모양이 이렇게 기다란 돌. 자, 이런 형태의 돌을 장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대석으로 쌓은 석지이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무지개형 곡선 형태의 석교가 있다. 이 장방형 석지에 이 돌다리가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 자, 괴석 두 개와 앙년 받침대석이 있다. 요 앙년 받침대석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 문양이 그려진 이런 받침대석을 이야기를 하고요. 괴석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선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삼신산을 나타냅니다. 잘못된 얘기고. 자, 4번. 물은 직선의 석구를 통해서 지당으로 유입된다. 그래서 석구라고 하는 것은 자, 돌로 만든 입구라는 거죠. 그래서 돌로 만든 수로가 직선으로 쭉 전개가 되고 이 돌로 만든 입구를 통해서 지당으로 물이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죠. 도면 작업에서 원의 반지름을 표시할 때 숫자 앞에 사용되는 기호. 자, 반지름 그러면 레디우스, 그래서 요 R이 되겠고요. 자, 참고로 2번에 D는 다이아메다, 지름이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짐을 운반해야 된다. 다음과 같은 크기의 짐을 어느 색으로 포장했을 때 가장 덜 무겁게 느껴지느냐. 어떤 색채 이론에 대한 부분이죠. 다갈색, 크림색, 군청색, 지색. 1번과 3번과 4번은 약간 헤비한 느낌이 들죠. 왜요? 상당히 좀 색채 자체가 좀 어둡잖아요. 무거운 느낌이 좀 나는 거고. 자, 크림색 같은 경우는 밝은색 계통이니까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이 들겠죠. 자, 4번입니다. 이탈리아 조경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별장이 구릉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원의 주류는 노단식이다. 자, 이탈리아는 자, 산악지형이에요. 그죠? 노단식이죠. 자, 노단과 노단은 계단과 경사로에 의해서 뭐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경사가 졌으니까, 단이 졌으니까, 그죠? 어떤 계단이라든가 경사로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축선을 강조하기 위해 원로의 교차점이나 원점에 분수 등을 배치했다. 이제 동그란 분수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자, 대표적인 정원으로 베르사유 궁이 있다. 자,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죠. 루이 14세 앙드레 르 노트르의 작품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입니다. 다음 중 9세기 무렵 일본 정원에 나타난 조경 양식. 자, 일본의 조경 양식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일본의 조경 역사를 보게 되면 비조 시대부터 시작되죠. 6세기입니다. 비조 시대, 그리고 나량 시대가 잠깐 전개가 되다가 평안 시대, 겸창 시대, 실정 시대, 도산, 강호, 명치 이렇게 가죠. 평안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9세기는 평안 시대에 대한 내용이고, 평안 시대에는 침전조 양식,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침전조 양식에 동, 삼, 조, 전.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체크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안시대 때 침전조 양식 뭐다? 동삼조전. 자, 6번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침전 후정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 자수화단, 비폭. 자, 폭포라는 뜻입니다. 경사지를 이용해서 만든 계단식의 노단. 노단식이죠.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노단식으로 만들고 여기에 꽃을 심고 꽃나무를 심었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자, 7번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심고 가꾸었던 사절우. 사절우란 4개의 절개가 곧은 절개에 있는 자,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절우와 사군자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군자는 네 개의 군자를 뜻하죠. 사군자는 뭐가 있습니까? 매, 난, 국, 죽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저로 네 개의 절개가 곧은 친구는 매, 난이 빠집니다. 송, 국, 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난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사저루와 사군자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8번입니다. 중세 수도원의 정원에서 원로의 교차점인 중정의 중앙에 큰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을 뜻하는 것. 자, 요거는 4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4개로 나누어진 4분원. 자, 그래서 이렇게 정원의 형태가 자, 나누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요 교차점에는 큰 나무를 심었다. 자, 지상 낙원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파라다이소입니다. 자, 4분원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파라다이소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트렐리스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격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만든 창살 울타리라는 뜻이고, 페리스텔리움은 고대 로마의 이중정에 해당이 되고, 자, 바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란 어떤 그 이란이라는 나라 있죠? 우리 어디죠? 그 이슬람권의 어떤 정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그는 정원이에요. 자, 9번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표시에 가장 적합한 배색. 자, 가장 가시성이 좋은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가시성이 좋은 거 노랑과 검정입니다.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 또는 검정 바탕에 노란 글씨. 자, 10번입니다. 다음 조경의 효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안 틀리시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고요. 11번. 물체의 앞이나 뒤에 화면을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 시점에서 물체를 본 시선과 그 화면이 만나는 각점을 연결해서 물체를 그리는 투상법, 원근법이 나타납니다. 소점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자, 이런 식으로 소점을 연결을 시켜서 그리는, 자,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 투시도였죠. 그래서 1소점, 2소점 이런 것들이 나왔죠. 투시도 관련해서는 유리창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투시도입니다. 유리창 너머의 모습을 유리창에 그려낸 것 같은, 자, 이런 말이 나오면 투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번입니다. 물체의 실제 치수에 대한 도면에 표시한 대상물의 비. 그러니까 실제 크기를 도면에 줄여서 뭐 나타난 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축척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척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격비의 낙양명언기에서 원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 우리 이격비라는 인물의 낙양명언기. 자, 명언을 소개하고 있는 것. 지방에 있는 명언을 소개한. 자, 낙양명언기에서 원이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이 아닌 것. 원지, 원정, 별서, 택원. 여기서는 별서가 되겠죠. 자, 별서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 어떤 본가와 떨어져 초야에 지은 이러한 집, 이것을 별서라고 했습니다. 자, 14번. 수집된 자료를 종합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계략적인이란 말이 나오네요. 계략적인. 계획안을 결정하는 단계. 자료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계략적으로 여기에 뭘 해야 되겠다. 어떤 공간으로 꾸며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 분석을 해봤더니 동선을 이렇게 빼야 되겠네. 자, 이러한 계략적으로 그리는 이러한 도면을 기본 구상 개념도라고 했고, 이러한 개념도를 그리는 이러한 기호를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본 구상이 되겠죠. 자, 15번입니다. 스페인 정원의 특징과 한계가 먼 것은? 자, 건물로서 완전히 둘러싸인 가운데 뜰 형태의 정원. 그래서 우리는 스페인을 중정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정원의 중심부는 분수가 설치된 작은 연못이 설치가 되어 있다. 스페인은 물을 즐겨 사용하였다. 분수를 즐겨 사용하였다. 이 분수는 안 빠져요. 스페인 정원을 보게 되면 분수는 안 빠집니다.
자, 세 번째, 웅대한 스케일의 파티오. 파티오라는 말 자체가 중정이죠. 이게 중정이고. 자, 파티오 구조의 정원이다. 자, 스페인 정원은 웅대하진 않아요. 웅대한 거는 뭐 프랑스라든가 이쪽이지 스페인은 규모가 작아요. 3번은 좀 잘못됐고요. 파티오 구조의 정원은 맞습니다. 웅대한 스케일이 잘못된 거예요. 난데 열대수목이나 꽃나무를 화분에 심어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였다. 자, 16번. 다음 중 농나무가로서 봄에 가장 먼저 개화하는 수종은 자, 치자나무, 호랑가시, 생강, 무궁화. 자, 치자나무. 우리 꼭두선익과에 해당하는 나무예요. 치자나무는 우리 조선시대 강의안의 양화소록에도 소개가 되었던 자, 이러한 나무인데 이 치자나무는 흰색 꽃이 펴요. 언제? 6월에 피게 됩니다. 자, 호랑가시나무, 감탕나무과 수종이죠. 빨간 열매 맺는 거였고 자, 가시가 있다. 어디에? 잎에 가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4월에 흰색 꽃이 핍니다. 자, 생강나무 언제 피죠? 농나무과인데 3월에 잎이 나기 전에 노란색 꽃이 피고 꽃이 산수유와 비슷하게 생겨서 산수유하고 많이 혼돈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무궁화는 뭐 언제 핀다 아시죠?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란에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서 무궁화는 계속 피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갑니다. 다음 중 조경수목의 계절적 현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싹이 튼다. 자, 눈은 일반적으로 지난해 여름에 형성되어 겨울이 나고 봄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싹이 튼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눈은 또는 꽃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 이미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개화입니다. 능소와 무궁화, 배롱나무. 자, 여름에 꽃피는 나무들이네요. 개화는 전년도 자란 가지에서 꽃눈이 분화해서 그 해에 개화한다. 자, 여름에 꽃이 피는 이러한 나무는 당년에 자란 가지에서 꽃이 핀다라고 했고 자, 전년에 꽃눈이 분화돼서 개화되는 것들은 대부분 봄에 피는 꽃들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철쭉, 개나리, 산수유, 진달래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번 잘못됐습니다. 자, 결실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자, 솎아줘야 되는 거고요. 단풍,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어떤 생리현상이 일어나서 자,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걸 단풍이라고 한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혼화 재료로 사용되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슬래그네요. 우리 용광로의 제철소에서 만들어지는 광재라고 했습니다. 자, 슬래그를 넣은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콘크리트 내부에 세공경이 작아져서 미세한 구멍이 작아져서 자, 스밀성이 향상된다. 미세한 구멍이 작아지니까 미세한 구멍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물이 투과되는 이러한 스밀성이 향상되겠죠. 자, 슬래그 미분말은 플라이애시나 실리카륨에 비해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중차가 혼합 재료로 사용할 경우 혼합 및 분산성이 우수하다. 자, 이 앞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기억했던 거는 요거죠. 혼합 및 분산성이 우수하다. 슬래그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슬래그 미분말을 혼합 재료로 사용한 콘크리트는 자, 염화물 이온 침투를 억제하여 자, 철근의 부식 억제 효과가 있다. 요거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었죠. 우리 이론 단원에서. 자, 슬래그 미분말의 혼합률은 시멘트 증량에 대해서 70% 혼합한 경우 중성화 속도가 보통 콘크리트의 2배 정도로 자, 슬래그를 넣게 되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빨라진다였죠? 중성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빨간 줄을 쳤던 거 요거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성. 자,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이죠. 연성이 가장 큰 것은 금, 철, 납, 구리. 자, 이 중에서 납도 연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납보다 더 높은 게 있었습니다. 1g으로 3.6kg까지 늘릴 수 있는 게 있었죠. 금이었죠. 자, 20번입니다. 콘크리트의 응결 경화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입니다. 혼화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콘크리트용 응결경화 조정제, 응결경화 조정제는 시멘트의 응결경화 속도를 촉진하면은 촉진제고, 지연을 시키는 것은 지연제죠.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이다. 자, 촉진제는 그라우트에 의한 지수공법 및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에 사용된다. 자, 2번은 요거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그라우트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물, 그 다음에 이 혼화제를 같이 넣어서 만든 이런 시멘트 풀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거에 의한 지수공법. 자, 물이 이렇게 투과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이러한 공법이죠. 요거랑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 지연제는 뭐예요? 서중 콘크리트, 여름에 치는 콘크리트죠. 그래서 평균 기온 25도씨, 그리고 최대 30도 이상일 때 치는, 여름에 치는 콘크리트. 당연히 빨리 굳겠죠. 그러니까 지연제를 쓴다라는 거고요. 자, 4번 극결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조기 강도는, 극결제를 넣었으니까 빨리 굳어요. 강도 증진이 매우 빠르지만 장기 강도는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관련이 없어요. 21번 크기가 지름 20, 30cm 정도의 것으로 크고 작은 알갱이로 고루 섞여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깬돌이라 설명하기도 하며, 자,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나오죠. 기초용으로 사용된대요. 뭡니까? 잡석이 되겠죠.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게 연결된 것은 외력을 받아 변형시킬 때 이에 저항하는 성질. 자, 외부에서 힘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성질이에요. 자, 외력에 대한 변형을 적게 일으키는, 자, 변형입니다. 여기 변형을 적게 일으키는. 자, 그러면 힘을 딱 줬을 때 변형이 적게 일으키는, 자, 이러한 성질을 강성이라고 했고요. 강성. 자, 그리고 이것은 탄성계에서 관계가 있으나 뭐와 다르다라고 했습니까?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강도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강성은요, 외력을 받았을 때 변형이 안 되려고 하는 성질을 이야기하고, 강도는 외력을 받았을 때 파괴되려고 하는, 깨지려고 하는, 자, 이러한 성질이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조경용 포장재료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재료가 선정돼야 된다. 다음 선정 기준 중 옳지 않은 거, 내구성 있어야 되겠죠. 시공 관리비 저렴해야 되겠고, 질감 색채 아름다워야 돼요. 청소 간단하고, 건조가 빠른 재료의 표면이 태양광선에 반사가 많고, 자, 눈부심이 심하겠죠. 자, 이런 문제 안 틀리시겠죠. 정답은 4번. 24번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수종은 교목으로서 꽃이 화려하대요. 그리고 교목이랍니다. 전정을 싫어하고요. 굵은 가지 자르면 얘는 되게 싫어해요. 잘 썩습니다. 공해에 약해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답 나오죠? 왕벚나무가 되겠죠? 자, 25번 다음 설명하는 열경화성 수지. 강도가 우수하며 베이클라이트를 만든다. 절연제죠. 절연제. 자, 다른 거 보실 거 없이 요 베이클라이트라는 요 절연제가 딱 나오게 되면, 자, 페놀을 딱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6번입니다. 다음 중 곰솔, 해송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곰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동아는 붉은색이다. 자, 겨울 눈을 동아라고 하고요. 자, 겨울 눈이 붉은색인 것은 곰솔이 아니라 일반 소나무가 그렇습니다. 1번 잘못됐고, 스피는 흑갈색, 그죠? 그리고 해안가에 많이 자생을 하는 이러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27번 목재를 연결하여 움직임이나 변형 등을 방지하고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는 철물로 사용하기 가장 부적합한 거. 연결을 한대요. 긴결 철물이 되겠죠. 볼트, 너트, 못, 꺽쇠 다 연결시키는 거고. 자, 리벳은 뭐겠습니까? 이 철판이나 철판을 이렇게 합칠 때 그 접합부에 넣고 압축시켜서 이거를 결합시키는. 자, 리벳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28번 다음 중 합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판을 베니어판이라고 하고 베니어란 원래 목재를 얇게 한 것. 그죠? 슬라이스드 베니어는 얇게 자른 게 슬라이스드 베니어. 자, 3번. 합판의 종류에는 섬유, 조각, 적층판이 아니라 미송, 데코, 코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3번 잘못됐고요. 자, 4번. 합판의 특징은 동일한 원재로부터 많은 장목판과 나무결 무늬판이 제조되며 팽창 수축 등에 의한 결점이 없고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3번. 29번입니다. 한국의 전통 조경 소재 중 하나로 자연의 모습이나 형상석으로 궁궐, 후원, 첨경물 포인트를 주기 위한 첨경물로 석분에 꽃을 심듯이 꽂거나 화개라고 하는 것은 노단식 화단을 말합니다. 화개 등에 많이 도입되었던 경관석은 자, 뭐겠습니까? 우리 전통 조경에 썼던 거. 궤석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강한 수목으로만 짝지어진 거. 자, 공해에 강한 수종을 찾으면 되는 거죠. 화백, 향나무, 삼나무, 금목서, 자기, 수석꽃다리, 산수국, 자목련. 자, 우리 공해에 강한 거 대표적인 게 우리 칡백나무과 편백, 측백, 화백 이런 것들. 향나무, 공해에 상당히 강하죠. 공해에도 강하고 전정에도 강한 수종. 뭐 이 외에도 뭐 플라타너스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해에 강한 수종들이었죠.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31번 계산 문제입니다. 자, 질량이 113kg. 자, 목재를 절대 건조시켰습니다. 완전히 건조시켰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100kg. 자, 이랬을 때 함수율을 물어봤습니다. 함수율은 건중량.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함수율. 자, 이렇게 해서 나눠보자. 뭐로다가 말린 중량으로 나누자. 건중량분의 자, 건조전 마이너스 건중량이었죠. 마르기 전. 자, 그렇다면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대로. 자, 질량이 말리기 전에 몇 킬로요? 113kg였고. 자, 말렸더니 100kg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리고 말렸을 때 100kg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라지니까. 자, 빼보면 몇 프로 나올까요? 13%의 함수율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자, 4번이 되겠네요. 자, 32번. 은행나무에 대한 문제네요. 은행나무 설명 틀린 거. 분류상 낙엽 화렵수이다. 자, 은행나무 화렵수예요. 낙엽이 지는 건 맞지만 침엽수죠. 잘못됐고요. 자, 4번 보시면 암수 구분이 있는 암그루 수그루 따로 있는 자웅 이주 암수 딴 그루죠. 자, 32번. 다음 중 플라스틱 제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불에 강합니까? 내화성, 내열성 아니죠. 잘못됐죠. 비교적 저온에서 가공성이 좋다죠. 자, 흡수성이 크고 투수성이 불량하다. 자, 흡수성이 큽니까? 아니죠. 이것도 잘못됐고. 자, 4번 내우성 및 내광성이 부족하다. 자, 빛에 대한 저항성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기후,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뜨거운 뭐 직사광선이 내리쬐게 되면 모양이라든가 또는 겉에 표면이 또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의 단점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34번. 장미과 식물이 아닌 것은 피라칸사라고도 했고 피라칸타라고도 했고 또는 피라칸시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빨간 열매가 특징이었고 흰색 꽃 빨간 열매였습니다. 자, 해당화 마찬가지 장미과고요. 아카시나무 흰색 꽃이 피는 5월에 흰색 꽃 콩이 달리죠. 콩과 식물입니다. 자, 왕벚나무 장미과고요. 35번.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의 내부에 빈틈이 없도록 물로 꽉 차 있는 상태. 자, 표면수는 없대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골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안에 물이 꽉 차 있다는 얘기죠. 물로 이제 이게 물이라고 했을 때 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겉에 있는 물이 다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자, 이게 뭐였습니까?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자, 절대 건조 상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절대 건조 상태는 골재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고. 자, 기건 상태는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 얘는 이렇게. 기건 상태는 이렇게 돼 있고, 자, 겉은 말랐어요. 그리고 안에가, 자, 마르다가 말았어. 이렇게 조금 있는 거고. 수변 상태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자, 겉에가 물로 다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고, 안에도 다 젖어 있는 상태, 꽉 차 있는 상태.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라고 했습니다. 36번 수목 식재 시 수목을 구덩이에 앉히고 난 후 흙을 넣습니다. 자, 수식, 물잼과 토식, 흙잼, 물잼을 죽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흙잼, 물을 주지 않고 쑤시는 것을 흙잼이라고 했습니다. 자, 흙잼을 실시하게 적합하지 않은 수종. 그래서 물을 주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목련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소나무라든가 이런 침엽수 계통들, 우리 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좀 물을 좀 꺼리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37번 식물의 아래 잎에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서 황화 현상 나왔네요. 자, 심하면 잎 전체가 나타나면서 잎이 작아지고 잎의 수가 감소하며, 자, 초분위의 초장이 작아지고, 자, 조기낙엽이란 말 나왔고요. 조기낙엽. 자, 어떠한 비료가 결핍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보시면 잎의 수가 작아지고 잎의 수가 감소합니다. 조기낙엽이 일어나요. 뭐죠? 질소가 되겠죠. 그래서 N이 되겠습니다. 자, 뿌리분 크기 구하는 식 24 플러스 n-3d.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직경이라고 했어요. 근원직경. 자, d는 상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록수일 경우에는 얼마를 대입한다라고 했어요. 4. 자, 낙엽수는 얼마를 대입하자라고 했죠. 5라는 상수를 대입해서 뿌리분의 크기, 자, 직경을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39번 제초제 1000ppm은 자, 몇 프로인가? 자, ppm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율이라고 했어요. 100만 분의 1이라고 했고, 우리가 1%가 10,000 ppm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1000ppm을 물어봤으니까 1%는 만이니까 0.1%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자, 40번입니다. 수목의 외과 수술 시공 순서로 옳은 것은 제일 먼저 부패부를 갖다 긁어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 부패부 제거입니다. 자, 부패부 제거. 일단은 뭐 1, 3번은 아니네요. 그죠? 자, 부패부가 제거가 되면 형성층이 노출이 되겠네요. 요게 2번이 될 것이고. 자, 형성층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독. 자,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을 교재에서 우리가 정리한 게 어떻게 했습니까? 살균, 살충을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를 한다라고 했어요? 방수. 자, 이런 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균, 살충, 방수 이렇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자, 두 번째 간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소독을 합니다. 살균해야 되겠죠? 이 방부 처리 때문에 이제 혼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부는요, 우리가 노출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살 있는 부분, 살. 자, 거기도 방부도 하지만 바깥쪽 방부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살균 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면 그 안에다가 채워야 되겠죠. 자, 충진을 해야 되는 거죠. 뭘로다가? 에폭시라든가 이러한 것들로다가 채우게 됩니다. 네 번째. 자,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처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균, 살충, 그리고 방수로 바로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7번 다음에 5번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정해져 있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방수 처리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면 경화 처리. 우리 매트 처리한다라고 했죠? 닫아줘야 되겠죠. 옷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인공 수피를 처리한다. 뭐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1번. 저온의 해를 받은 수목의 관리 방법 적당하지 않은 거. 멀칭을 한다. 바람막이를 설치한다. 강전정을 한다. 안 틀리시겠죠? 이런 거, 그죠? 3번이고요. 42번. 무더운 여름 오후에 햇볕이 강하면 수간의 남서쪽 습기가 열에 의해 파괴되는. 그래서 더운 때, 너무 직사광선을 많이 받을 때, 이때 피해를 입는 게 고온의 해가 있었습니다. 뭐죠? 껍질대기 피소라고 했었고요. 흉고직경이 큰, 흉고직경이 15에서 20cm 되는 이러한 나무의 어떤 남서쪽 수간에서 피해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재료의 할증률이 다른 것은 목재, 시멘트 벽돌, 원형철근, 합판. 자, 여기서 목재와 시멘트 벽돌과 원형철근, 자, 이러한 것들은 할증률이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합판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원형철근이 아니라 이형철근이 나오게 되면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되겠고, 소형과 블록 포장의 시공 방법. 자,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차도용은 보도용에 비해서 얇은 두께. 자, 이 6cm는요, 요거는 보도용입니다. 자, 차도용은 더 하중을 많이 받잖아요. 차도용은 8cm입니다. 자, 1번 요건 잘못됐고요.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집안이 약하거나 이용도가 높은 곳은 집안 위에 잡석으로만 보강한다. 집안이 약하면 잡석만 가지고는 안 돼서 우리가 철근 같은 걸 갖다가 같이 이렇게 보완해서 집안을 보강을 합니다. 소드 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2번도 잘못됐고, 자, 블록 깔기가 끝나면 반드시 진공기를 사용해 바닥을 고르게 마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콤팩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콤팩터. 시동이 걸면 느르르 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인도라든가 이런 보도 포장할 때 보게 되면 벽돌이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넓은 두꺼운 판으로 돼가지고 이 판이 막 떨려요. 그래서 이게 다져지는, 콤팩트가 다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블록의 최적 높이는 경계석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옳은 거네요. 그죠? 옳은 걸 찾는 문제였네요. 식물이 필요한 양분 요소 중 미량원소. 자, 미량원소와 다량원소가 있었죠. 자, 우리는 미량원소, 다량원소 봤을 때 다량원소 C, H, O, NPK, 자, 그죠? CA, 마그네슘, Mg, S, 황이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미량원소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없는 거 뭡니까? 철이 있네요, 철. 그래서 3번. 2개 이상의 기둥을 합쳐서 한 개의 기초로 떠받드는 거. 기둥과 기둥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따로따로 구덩이를 파서 기초를 만들기엔 좀 부담스러워. 자, 이런 경우 뭐죠? 복합 기초를 사용하죠. 독립 기초는 하나하나 따로 하는 거였습니다. 줄 기초는 연속 기초라고 했고요. 담장과 같이 길게 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줄 기초와 연속 기초는 같은 거예요. 다음 중 평판 측량에 사용되는 기구가 아닌 거. 일단 평판이 있어야 되겠죠. 판이 있어요. 넓은 판이 있어야 되겠고. 그 판을 받치는 삼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준을 하는 뭐가 있어요? LED가 있어야 되겠죠. 자, 레벨은 자, 우리 높낮이 측량하는 겁니다. 48번.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분비물에 의해서 곰팡이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병. 진딧물, 깍지벌레 뭐예요? 배설물에 의해 발생되는 병. 그을음병이죠. 1차 끄름병 진딧물, 2차 끄름병 깍지벌레가 있었습니다. 49번. 콘크리트 혼화재 중에서 내구성 및 워커빌리티를 향상시키는 거. 우리 콘크리트 혼화재입니다. 재 중에서 워커빌리티를 향상시키는 거 뭐가 있었어요? 감수재, 분산재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1번이죠. 그렇죠. 해충의 방제 방법 중에서 기계적 방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기계적 방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잡아 죽인다거나 이런 것들. 자, 포살법 직접 죽이는 거잖아요. 진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벌레가 나무 위에 있어. 밑에서 막 흔들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죽이는 방법. 그 다음에 경운법 갈아엎는 거죠. 경운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해충들 같은 거.
경운법이고, 자, 온도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자의 어떤 발화 촉진을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라고 하는 것은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죠?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온도 처리법은 어떤 종자의 발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 철제 시설물의 손상 부분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가장 부적합한 거. 철제 시설물 손상 부위랍니다. 자, 용접이 잘 됐는지 또는 접합부가 떨어지지 않는지, 자, 충격에 의해서 비틀려진 곳이 없는지 또는 녹이 쓴 곳이 없는지 부식된 곳이 없는지. 치마. 우선 4번이 되겠죠. 치마라고 하는 건 내려앉는 거잖아요. 그럼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이 있겠죠. 가장 거리가 먼 거죠, 사실은. 52번입니다. 기초 토공사비 산출을 위한 공정이 하는 거. 자, 터파기. 자,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파내는 작업을 터파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메우기를 하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퍼골러를 설치할 거야. 그래서 기둥을 하나 딱 여기다 세워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만큼 땅을 파냅니다. 땅을 이렇게 파냈어. 이만큼 파냈으면 이게 터파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반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죠. 가장 흔한 방법이 잡석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를 갖다 이렇게 놓고 기둥을 올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이게 터파기였어요. 그리고 이 기둥을 세우고 나서 남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만큼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메꿔야 되는 거죠. 이게 대메우기예요. 자, 최종적으로 요만큼은요, 원래 흙이 있던 자리야.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어떤 구조물이 들어갔잖아요. 얘는 흙이 있던 자리인데, 그럼 여기 있던 흙은 어떻게 해야 돼? 갖다가 버려야 돼. 그 버리는 작업이 잔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공정관리기법 중 횡선식 공정표, 횡선식이라고도 했고요. 또는 여기 나와 있네요. 바차트 또는 뭐 막대 공정표다라고도 했었죠. 자, 여기에 장점입니다.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신뢰도가 높으며 전자계산기 이용이 가능하다. 요거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자, 각 공정의 착수 및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 판단이 용이하다. 자, 우리 막대 공정의 장점이 착수 그 다음에 종료일이 명확하다. 일목요연하다. 이게 장점이었습니다. 소규모 공정에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시방서에 포함할 내용으로 가장 부적합한 거. 시방서에 포함할 것. 재료의 종류 및 품질, 시공 방법의 정도, 재료 및 시공에 대한 검사, 계약서를 포함한 계약서가 왜 시방서에 왜 들어갑니까? 그죠? 그건 아니고요. 55번 토양의 변화에서 최적비, L값과 C값, 최적 변화율이네요. 그죠? L값과 C값.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L값은요. 자, 굴착 작업을 할 때 흐트러진 상태에 적용하는 최적 변화율이었습니다. L값은 경함보다 모래가 더 크다. 자, 흐트러진 상태가 됐을 때 공급률이 큰 게 더 부피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L값은 당연히 모래보다 경함이 공급률이 크니까 당연히 경함이 더 크겠죠. 1번 잘못됐고. 자, C는 다져진 상태의 토량과 자연 상태의 토량의 비다. 그래서 C값은 자연 상태의 토량분의 다져진 상태. 이렇게 가는 거였죠. 성토, 절도 및 사토량의 선정은 자연 상태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L은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과 자연 상태의 비죠. 자, 그래서 1번. 콘크리트 1세제곱에 소요되는 재료의 양을 계량해서 1대2, 대4, 1대3, 대6. 자, 이러한 배합을 부피 배합, 용적 배합이라고 했고요. 조경식재 공사에서 뿌리 돌림의 목적, 가장 부적합한 거. 분을 크게 만드는 거하고 뿌리 돌림은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뿌리 돌림의 목적, 단근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절단을 하고, 그래서 잔뿌리 발성을 유도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잔뿌리 발생 촉진. 58번 조경공사의 시공자 선정 방법 중 일반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자, 예정가를 비공개해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해서 경쟁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하는 방식. 이거 뭐예요? 특명 입찰이죠?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안 됩니다. 제한 경쟁이죠. 자, 신문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수의 희망자가 경쟁에 참가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자, 요게 일반 경쟁 입찰이 되겠죠. 공사 설계도서와 시공도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우리는 이거를 턴키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59번 농약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중 응애. 자, 응애만 죽인, 응애를 지금 잡는 약은 뭐라고 했어요? 응애 잡는 거는 살비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떤 게 있었죠? 켈센, 디코폴 액제가 있었죠. 디코폴. 켈센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계산 문제네요. 느티나무 10주에 60만 원. 가격이 나왔네요. 재료가 10개에 60만 원이랍니다. 자, 조경공 1명과 보통인보, 자, 2명이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다 이거를 식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느티나무 한 주를 식재할 때 소요되는 비가 얼마냐. 그리고 조경공 노무단가 주어졌네요. 보통인보 노무단가 주어졌어요. 자, 일단은 10주를 다 식재하는 데 들어간 총 공사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재료비 주어졌어요. 자, 노무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재료비는 여기서 60만 원, 10주 기준입니다. 60만 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노무비는, 자, 조경공이, 자, 2명입니다. 2명이고, 조경공 단가가 얼마예요? 여기, 얼마입니까? 6만 원이네? 너무 싸다. 그죠? 플러스. 자, 보통 인부가 얼마예요? 1명인데, 자, 보통 인부 같은 경우에는, 조경공이 2명이 아니라 1명이네요. 잘못 썼네요. 정정할게요. 조경공 1명이네요. 잘못 봤네요. 1명. 자, 그 다음에 보통 인부 같은 경우는, 자, 몇 명이에요? 2명이고요. 자, 그리고 단가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경공, 요거는 보통 인부. 자, 농무비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6만 원에다가 248, 8만 원이니까. 자, 일단 농무비는 다 계산하게 되면 14만 원이에요. 14만 원. 자, 재료비는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재료비와, 자, 노무비를 합쳐 보니까 우리 재료비 60만 원과 노무비 14만 원 합치니까 74만 원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74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요. 몇 주를? 10주를 식재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주를 식재했을 때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비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74,0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총 공사비를 구한 다음에, 그죠? 총 공사비 항목은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뭐 일반 관리비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서 어떤 금액을 구하는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문제 끝났고요. 2015년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